지금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설명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내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인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전부 다 채용 시장이 조금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농업박람회에서 저희 공사 설명회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며 지금 이번 시간이 조금이라도 채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공사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23년도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먼저 공사 소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옥구 수리조합부터 출발해 기근과 가난, 농업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한국농어촌공사는 생명산업 농업, 행복한 농어촌의 미래를 새롭게 쌓아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졌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간이었고 때로는 삶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왔습니다. 이제 농어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농공기술로 우량농지를 조성, 국토를 확장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농촌 용수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농지 활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국민에게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건강한 생태환경의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인 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리시설물 관리로 안정적으로 농어촌 용수를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 물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과 여유 있는 곳을 연결한 물길잇기,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관리, 재해 대비 수리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전 국토에 깨끗하고 안전한 농어촌 용수를 공급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인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우리 농어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 청년용 육성으로 젊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 창업용
비농인 등 전업 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은 우리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젊고 유망한 농업인을 육성,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공간이자 쉼터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개발을 통해 낙후된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살기 좋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어갑니다. 지역경제의 모태인 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을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로, 그리고 전통적인 어업을 기반으로 한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우리 농어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거리를 좁혀 서로 상생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 농어촌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백여 년이 넘는 농어촌 개발의 역사는 경험이 되고 기술이 되어 이제 세계 속에서 농어촌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 인프라 조성과 농촌 개발과 외국인 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으로 국제사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래형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로 농어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활력 있는 미래형 복지 농어촌을 만들고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자원 관리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기후변화로 세계는 지금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서 과학적 물관리까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로 농어촌의 물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 접목하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확대해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IoT 기술과 접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전진해온 한국농어촌공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더 나은 삶, 조화롭고 신명나는 농어업으로 더 나은 터전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그 큰 꿈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희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땅과 물을 관리하면서 주곡의 효율적 생산을 주도해 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정비 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면서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셨다시피 저희 공사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크게 4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 농업 생산 기반 현대화입니다.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생산 기반의 조성 관리를 통해 식량 주권을 수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 개보수 등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은행 사업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농어촌 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기반 확충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신규 사업의 발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사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하고 인력입니다. 공사는 본사는 현재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에 9개 지역본부와 93개 지사, 7개 사업단이 있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공사의 전원은 6,140명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공사는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비전으로 안전, 신뢰,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5가지 전략 목표를 통해서 5가지 전략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 수, 인, 촌, 그리고 지속하는 경영을 추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의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궁금해하실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전문성과 소통 능력, 고객 감동, 혁신성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3년 채용 계획은 저희가 현재는 채용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 늦어도 10월 초 그때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공사는 금년도는 5, 6, 7급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미정인데 총 5, 6, 7급 합쳐서 300여 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계는 채용 분야는 5급 같은 경우에는 전직계,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이렇게 전직계 예정이고 6급도 토목, 기계, 전기, 건축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무원, 기술원 이렇게 저희 공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직계를 금년도에는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 5급은 기준급의 80%, 5, 6급은 80%, 그리고 7급은 기준급의 100% 그대로 지원 예정이고 근무지는 저희가 전국 전형하고 지역 전형하고 나눠져 있는데 전국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고지하고 부서별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지역 전형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9개 지역본부 거기에 지역본부 내 지사까지 포함해서 5년간 의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채용 일정은 지금 공고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은 10월, 그리고 필기 전형은 11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에 예정해서 저희가 임용은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하고 일정은 비슷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참고를 하신다면 작년도 공고문을 참고하셔도 일정하고 전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응시 자격입니다. 다음으로는 5급부터 설명드리면 5급은 저희가 5, 6, 7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전공,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급 같은 경우에는 어학성적, 토익 기준으로 600점 기준이고 저희 공사에서 만점은 850점입니다. 850점 이상 받으시면 만점으로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 행정을 제외한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기술 분야의 지원자는 5급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6급은 어학 성적은 없습니다. 어학 성적은 해당 없으며 다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보유하셔야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기술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없고 기술 분야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채용 예정입니다. 7급은 저희가 사무원하고 기술원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 지금 어학 성적도 기준은 없습니다. 어학 성적도 해당 사항 없고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특성상 저희 공사가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 관리하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원의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증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그러니까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부분은 별다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적인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 23년도 계획은 확정이 안 되고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만 22년도 공고 부분이고 반드시 23년도 조만간 나올 공고문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사 채용 절차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비위면직자 조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5급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어학 성적,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가산점 부분, 우대사항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6급 같은 경우에는 6, 7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어학 성적 그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7급은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 전형은 안 하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다만 20배수가 응시 구분 분야에 따라서 20배수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격증을 별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은 저희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하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인성 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공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NC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급 기준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5급, 6급도 이렇게 보지만 7급 같은 경우에는 NCS만 치르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 필기 전형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면접 전형을 보시게 되는데 면접은 저희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하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PT 면접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PT 공사나 사회,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좀 정리한 다음에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발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질의응답, 질문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 인상 면접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채용 전에 신원조회나 비위면직자 조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특징으로는 허들식 채용입니다. 허들식 채용.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 있는데 각 전형에 점수가 합산이 돼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필기 전형의 점수를 맞고 나면 면접 전형에 필기 전형 점수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장애인하고 보훈 전형, 저희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이나 장애 전형을 별도로 저희가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5급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 시
공인어학 성적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자격증 부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10점이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30점 점수가 반영됩니다. 만점 기준이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격 조건 말씀드렸다시피 기사 자격증 그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점수가 다릅니다. 다음은 필기전형이에요. 필기전형은 저희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인성 검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40문항으로 200점 하고 각 분야별로 시험이 다릅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전공 시험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시험 과목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경영, 법학, 그리고 농학 그런 부분에서 선택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50문항 100점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NCS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성 부분을 패스 노 패스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꽈락 기준은 40% 미만인 경우에는 꽈락이 돼서 합격자에서 제외됩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저희가 2배수에서 5배수까지 티오에 따라서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면접 전형으로 가시면 저희 공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면접합니다. 그래서 각 면접 평가하시는 분들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제공되지도 않고 저희가 기입하는 란도 없습니다. 학교나 전공 같은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가 평가는 직무 수행 능력하고 직업 기초 능력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직무 수행 능력은 PT 면접하는 형식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을 보시고 나면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합산 점수 60% 이상 득점하신 분들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 규정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대사항입니다.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대되시는 분들 취업 지원 대상자, 보훈 대상자죠.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과목별로 만점에 5에서 5% 또는 10% 이렇게 가점을 부여하게 되고 장애인, 고급 자격증 보유자,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이런 부분도 저희 관련 법과 공사 규정에 따라서 점수가 필기 전형에서 5% 정도 가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의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공사에 대해서 생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저희 채용 설명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가장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입사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공사에서는 다양한 직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기도 본인이 어떤 부분,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공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서류 전형에서는 저희가 20배수를 선발해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 면접 전형으로 가는 거는 2에서 5배수. 그러다 보니까 필기 전형을 오랜 기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기 전형을 그만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필기 전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부분을 갖추신 분들이면 필기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부분이 공사의 장점,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공사에서 가장 좋은 점인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제일 큰 장점은 요즘 중요시하는 부분이 워라밸인데, 워라밸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맡은 바 직무를 하면, 저희 공사는 PC오프제라고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 그리고 앞뒤로 1시간들 넘어서면 PC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워라밸이 충분히 도입되고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고, 휴가 같은 경우도 절대 눈치를 보면서 쓰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관리자분들은 휴가를 저희가 올리면 사유나 이런 부분도 적는 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어보지도 않고 휴가 결제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휴가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공사의 장점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공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저희 공사 이번 달 말, 그리고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에는 이번 달 말에 추석 전으로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주신 분들 저희 공사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고문 올라오는 거 충분히 잘 보시고 저희 공사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공사의 제 후배로 여러분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